안녕하세요. 아수라발발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선물들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수에서는 남에게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고 또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물건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생활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어떤 물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풍수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철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안의 배치, 물건의 위치, 색상 등이 우리의 운과 건강, 재물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에너지는 그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남에게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물건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집에서 기르던 식물입니다. 집에서 오랜 시간 기른 식물은 그 집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런 식물을 남에게 주면 집에 좋은 에너지를 함께 빼앗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식물들은 가정의 화목운을 상징하며 가정의 식구와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르던 강아지를 남에게 준다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 역시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선물할 일이 있다면 본체가 아닌 나누기를 한 것을 아끼는 분이나 존경하는 분에게만 선물하시는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가구들입니다. 오래된 가구 역시 그 가구를 사용하던 시간 동안 그 집의 에너지를 흡수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가구를 남에게 주면 그 가구에 담긴 에너지 또한 함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쁜 기억이나 불운이 담긴 가구는 더더욱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는 행복운을 상징하며 이런 것을 남에게 선물한다면 집안의 행복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구는 수명이 다하면 바른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모자입니다. 모자는 자신의 명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예운을 상징합니다. 이를 남에게 주면 자신의 명예나 운을 함께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거나 불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자는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갓을 남에게 빌려주시는 것조차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지갑입니다. 지갑은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남에게 주면 자신의 재물운을 함께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용하던 지갑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갑에는 돈뿐만 아니라 재물과 관련된 모든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던 지갑을 남에게 주면 자신의 재물운이 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갑은 같은 경제권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선물하지 않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타인에게 지갑을 선물한다면 가난을 선물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부자인 사람이 타인에게 선물을 한다면 내가 부자니까 내 부를 나눠주겠다는 상대를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책입니다. 책은 나의 학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은 반드시 스승이 제자에게 선물하거나 또는 존경하는 사람이 친필로 서명한 것을 선물 받는 물건입니다. 내 책장의 책들은 내 권위를 말하는 것이며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의 책을 선물하는 대상은 나의 제자 또는 내 문화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남에게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된 가구입니다. 오래된 가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특히 불운이 깃든 가구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래된 가구는 사용한 사람의 혼이 담긴 물건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물건이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마냥 망자의 물건이라면 가정의 질서와 행복, 안정까지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된 가구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간혹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남들이 사용하던 가구를 내놓은 것을 보고 아깝다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던 가재도구입니다. 사용하던 가재도구는 그 집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깃든 도구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안의 에너지 균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집안에 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사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꼭 가져오고 싶다면 돈으로 제대로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어떤 흉한 물건이라도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 그 물건은 기람을 위해 우리 집에 들여놓는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망자의 옷이나 도구들입니다. 망자의 옷이나 도구 역시 그 사람의 에너지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받으면 그 에너지가 자신에게 옮겨올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자의 물건은 무조건 맑은 날 불에 태워서 하늘로 날려보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과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친구에게 이사 선물로 칼을 준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연인에게 시계를 선물했다가 헤어지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들은 풍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미 이러한 물건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버리신다고 해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간 때문에 꺼림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맑게 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소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물건을 소금물에 담가두거나 소금을 뿌려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광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햇볕에 물건을 내놓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햇빛은 강력한 정화 작용을 하여 물건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합니다. 셋째, 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단향, 라벤더 등 정화 작용이 있는 향을 피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향을 피워서 향 연기를 통해 물건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에게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물건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삶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물건들의 에너지를 정화하여 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화하기 전에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좋은 에너지를 담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에너지가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